오늘은 일본 서기 개체천왕 24년조 서기로 530년입니다. 개체기 24년조에 나오는 5개의 성 이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이전에 먼저 2, 3년 전부터의 그 당시 상황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체천왕 21년에서 22년, 서기 527년과 528년의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강모야 시인이 무리 6만 명을 거느리고 임나에 가서 남가라와 탁기탄을 다시 세워서 임나에 합치고자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남가라와 탁기탄은 신라에 의해 멸망했었는데 이 근강모야 시인이 그것을 두 나라를 재건해서 임나에 합치려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축자국조 반정, 반정은 이바이입니다. 이바이. 축자국조 반정이라는 사람이 화국과 풍국을 점령한 채 그것을 방해를 했다고 합니다. 이 축자국조 반정, 이바이는 신라와 아주 가까운 사이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개체기에는 반정, 이바이가 신라의 뇌물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황이 물부추록화를 대장군으로 임명하여 보내면서 대장군을 임명해서 축자국조 반정을 제거하라고 보냅니다. 약간 이상합니다. 이 부분은 근강모야 신이 6만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으면 당연히 근강모야 신이 축자국조 반정을 공격하면 될 텐데 뭔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부추록화를 따로 대장군으로 임명해 보낸다. 약간 이상하지만은 그냥 그 액면 그대로 일단 믿기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천황이 물부추록화를 대장군으로 임명해 보내면서 장문 나가토입니다. 지금의 나가토입니다. 나가토 동쪽은 짐이 다스린다. 축자 서쪽은 물부추록화 당신이 알아서 모든 것을 알아서 처리하라. 일일이 보고할 필요 없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명령을 받은 물부추록화는 축자 임나라로 가서 22년 12월에 축자 지역에서 전투를 벌여 이바이 반정을 죽이고 반란을 평정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부적인 내용을 조금 더 보면은 근강모야 신이 6명을 거느리고 남가라와 탁기탄을 재건했다는데 신라에 의해 멸망한 남가라와 탁기탄은 어디인가? 남가라는 제가 일본 서기와 관계 토항비 지명 대조라는 영상에서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남가라 탁기탄에 대해서는 임나의 지명이라는 전자책에서도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기 바라고 여기서는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남가라는 관계토항비의 남거성이라고 실려있는데 그 남거성입니다. 남거성의 성을 고구려어로 홀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남거홀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관계토항비의 백잔남거한이라고 되어 있는데 같은 곳을 가리킵니다. 백잔남거한의 남거한은 한, 일본어로 가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거가라가 남거한입니다. 남거홀, 남거성, 남거홀, 남거한, 남거가라, 바로 남가라, 이 기섬을 가리킵니다. 탁기탄은 어디냐? 탁기탄은 지금의 오이타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확실한지는 모르겠지만 탁기탄, 오이타로 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임나의 지명이라는 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축자국조 반정이, 축자는 여기죠. 여기가 축자입니다.
축자국조 반정 이바이. 이 반정은 신공왕후 46년조에 보면은 이파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파이. 그와 사실상 똑같은 이름입니다. 반정은 이와이인데 이파이. 신공왕후 46년조는 서기 246년입니다. 근데 여기는 527년입니다. 그건 300년 가까이 차이 납니다. 신공왕후 기록이 엉터리입니다. 그 연도가 잘못된 것입니다. 실제로는 개체천왕 때, 이때에 일어난 일을, 500년대에 일어난 일을 300년이나 앞당겨서 마치 246년에 일어난 것처럼 잘못 엉터리로 기술해 놓은 것입니다. 이 이파이 반정에 대해서는 임나의 인명이라는 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화국과 풍국을 점령했다는데 화국은 여기를 말합니다. 비국, 비전국, 희젠을 말합니다. 화국과 풍국. 그러니까 결국 이 지역을 점거하고 방해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개체천왕이 물부추록화라는 사람을 대장군으로 맺습니다. 물부추록화의 물부는 모노베, 모노는 임나, 말로를 가리킵니다. 임나, 말로. 그리고 추록화는 사스마베입니다. 사스마베. 즉 살마국 출신, 임나국 출신이자 살마국 출신이라는 그 지역 두 개가 합쳐져 있는 것입니다. 신공왕후 49년조에 보면 녹아별이란 사람이 나옵니다. 녹아별과 물부추록화는 사스마베 똑같은 이름을 한자를 달리하여 차지한 것입니다. 역시 527년에 있었던 일을 마치 300년 전의 일인 것처럼 신공왕후 기록은 엉터리로 조작해서 끌어올린 것입니다. 신공후 49년조의 기록에 나오는 녹아별은 사실은 500년대 중반에 활동했던 이 물부추록화와 동일한 이름, 동일한 인물인 것입니다. 물부추록화에게 천왕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가토 동쪽은 짐이 다스린다. 축자 서쪽은 알아서 처리하고 일일이 보고할 필요는 없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 명을 받은 물부추록화가 이 지역에서, 축자 지역에서 반정 이파이와 싸워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반정 이파이는 죽습니다. 그러면은 친신라적인 행보를 하고 있던 이 축자국의 반정 이파이가 죽었으니까 신라가 가만히 있지를 않겠죠. 신라가 그 다음 해에 이사부를 보내서 그 보복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529년의 기록입니다. 개체천왕 23년조 서기 529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3월 백제가 다사진을 요청하니까 그 다사진을 백제에게 줬습니다. 그러자 가라가 이에 불만고 반발합니다. 그래서 가라는 신라와 혼인동맹까지 맺고 아주 신라와 친해지게 됩니다. 그러나 신라 복식을 사용한 문제를 두고 가라왕으로 보입니다. 이 아리사등이 그 신라 복장을 실어서 돌려보냅니다. 그러니까 혼인동맹이 깨어지고 신라는 화가 나서 도가, 고파, 포나무라 세 개의 성을 빼앗아가고 또 북쪽 변경의 5개 성을 쳐서 빼앗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달인 4월에는 임나왕 기능말다강기가 와서 어디로 내조라면 어디로 왔느냐면 개체천왕한테로 갔다는 것입니다. 임나왕 기능말다강기가 개체천왕의 조정에 와서 신라가 계속 침공하고 있다고 호소를 합니다. 도와달라고. 그래서 분쟁 해결을 위해서 금강모야신을 보냈는데 이 금강모야신이 오히려 분란을 더 일으킵니다. 신라왕이나 백제왕을 오라 가라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게 굉장히 화가 났겠죠. 그래서 신라가 이질부레는 이사부죠. 신라상신 이질부레 이사부가 군사 3,000명을 이끌고 옵니다.
그걸 보고 모야씨는 겁이 나서 금강모야씨는 웅천에 있다가 임나의 기질기리 성으로 피신을 했다고 합니다. 이사부는 다다라 벌판에서 석 달 동안을 머물면서 대답을 기다리다가 이 대답이라는 것은 아마 다사진을 백제에게 준 것을 취소하라 이런 의미겠죠. 답을 기다리다가 주지 않으니까 4개의 마을 사촌을 약탈해서 4개의 마을을 약탈해서 사람들을 데리고 본국으로 돌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다사진이 어디인가? 다사진. 이 다사진을 종래의 학자들은 경남 하동의 고명이 다사입니다. 그래서 여기라고 비정을 해왔습니다. 잘못된 비정입니다. 엉터리 비정입니다. 다사 혹은 대사라고도 합니다. 다사는 여기입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설명한 바 있고 임나의 지명이라는 책에서도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여기가 다사진 대사입니다. 다사 대사는 15세기 국어로 표기한다면 이런 아래아를 써서 이런 정도로 표기할 수 있는 지명입니다. 그것을 다사 혹은 대사, 다이사라고 음차여 적거나 또는 토사라고 음차여 적었습니다. 문사는 무는 일본어로 토라입니다. 그래서 토사를 쓴 것입니다. 같은 지명입니다. 같은 것을 가리킵니다. 이 문사는 지금의 여기 모지라고 읽고 있는데 잘못 읽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는 다사를 쓴 것인데 문사는 다사를 쓴 것인데 음독을 해가 그대로 음독해서 문사 즉 모지라고 잘못 읽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입니다. 이것이 다사진 대사입니다. 신공왕후 습정 50년, 신공 50년조 기록을 보면은 백제의 구저 등에게 신공왕후가 다사성을 하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사성을 줬다고 하는데 잘못된 것입니다. 신공 50년은 서기 250년입니다. 여기 이 개체천왕 23년 529년입니다. 거의 300년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실제로는 500년대에 있었던 일을 300년 끌어올려서 200년대에 신궁왕후 때에 있었던 것처럼 연도를 조작해서 잘못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엉터리인 것입니다. 개최천왕 때에 이 다사를 백제에게 준 것이 2번입니다. 동일한 것을 다르게 기록한 건지는 모르지만 개최 7년 513년에 반파국이 차지하고 있던 이 대사를 백제에게 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반파국이 반발을 하죠. 그래서 반파국이 이 일대를 침공하고 난동을 부리면서 일본과 신라에 맞섰다고 일본 서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개최기 7년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6년 후인 개최 23년 529년에는 다사진을 또 백제에게 줬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가라가 이쪽을 차지하고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가라가 차지하고 있는 이 다사진을 백제에게 주라고 하니까 이때는 가라가 반발하죠. 대마도가 차지하고 대마도 반파국이 차지하고 있던 이곳을 16년 후에는 가라가 차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 세력 판도가 많이 바뀌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지역의 패권이 시시각각으로 계속 바뀌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가 이 지역을 차지했다, 백제가 차지했다, 신라가 차지했다가 가라가 차지했다가 반파국이 차지했다가 이렇게 이 지역을 차지한 주인들이 계속 바뀌었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이 다사진을 백제에게 주니까 이때에는
가라가 차기 잡고 있으니까 자기네 땅을 백제에게 교육의 통로로 준다 하니까 당연히 불만이 쌓이겠죠. 그래서 신라와 가까워져서 신라와 혼인 관계까지 맺고 둘이 연합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가라 왕 아리사등이 신라 복식을 싫어해가지고 그 사자들을 다 돌려보냅니다. 혼인동맹도 깨어집니다. 그러니까 화가 난 신라가 가라를 침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가, 고파, 포나무라 3개의 성을 뺏어가고 또 북쪽 변경의 5개 성을 쳐서 뺏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4월 기록에 보면 임나왕 기능말다강기가 내조하여 임나왕 기능말다강기 임나왕인지 가라왕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 개체기에는 기록에는 기능말다강기를 아리사등일 것이다 라는 추측의 주석을 달아놨습니다. 그러나 기능말다강기는 그 이름을 분석해 보면 신공왕후 62년, 이것은 262년이나 300년 후인 562년에 맞을 것입니다. 신공왕후 62년조에 가라왕 기본항기가 있는데 기능말다강기는 기본항기와 동일한 이름입니다. 동일한 이름이고 동일한 인물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에 대해서는 제가 쓴 임나의 인명이라는 전자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능말다강기는 기본 한기와 동일한 인물이지 아리사등과 동일한 인물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동일한 인물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름을 분석해 보면 아리사등과 기능말다강기는 전혀 다릅니다. 저는 아리사등은 소나갈질지와 동일한 이름이고 동일한 인물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아리사등, 아라사등, 도노와 아라사등, 제가 소나갈질지, 도노와 아라사등에 대해서는 임나의 인명이라는 책에도 썼고 일본 서기와 광개토항비 지명대조라는 영상에서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리사등, 기능말다강기가 임나왕인지 가라왕인지 심하게 헷갈리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일단 여기에 있는 대로 임나왕 기능말다강기가 와서 신라가 계속 침공하고 있다고 도와달라고 호소를 합니다. 그래서 개체천왕이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근강모야신을 파견을 하는데 이 근강모야신이 가서 사태를 오히려 더 악화시킵니다. 분란만 조장합니다. 자기가 뭐 대단히 높은 사람인 것처럼 신라왕 백제왕을 불렀는데 오지 않았다고 화를 내고 그럽니다. 그래서 화가 난 신라에서는 이사부를 보냅니다. 신라상신 이질부레는 이사부입니다. 이사부가 군사 3,000명을 거느리고 옵니다. 그걸 본 근강모야신은 웅천에 있다가 겁이 나서 임나의 기질기리 성으로 피신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임나의 기질기리는 어디인가? 여기 오고리시가 있습니다. 오고리시 여기입니다. 기질기리의 기는 고대 일본에서 고로 읽혔습니다. 고. 그리고 지일은 사이지엇처럼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곧고리입니다. 곧고리. 기질기리 했지만 곧고리입니다. 곧고리라는 지명입니다. 그것을 기질기리 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소군의 구는 고월입니다. 한국에서는 고월이고 일본어에서는 늘에서 발음한 연진 발음 고월입니다. 고월이. 그래서 고월이고 소는 고 혹은
코로 있습니다. 일본에서 오로도 있고 코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고리를 쓴 것인데 후대의 일본인들이 이것을 고가 아닌 오를 씁니다. 잘못 읽는 것이죠. 원래 고리인데 오고리로 잘못 읽는 것입니다. 오고리시가 바로 기질기리 성입니다. 웅천에서 기질기리 성으로 피신했다고 했는데 웅천은 어딘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저는 두 군데를 웅천으로 봅니다. 경남 진해 옆에 웅천이 있습니다. 경남 진해 웅천. 그 웅천일 수도 있고 구마모토 남쪽에 야츠시로시가 있는데 야츠시로시의 그 시를 흘러가는 강이 있습니다. 강이 구마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마천. 그 구마천이 바로 웅천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웅이 곰이 한국어로는 곰, 일본어로는 구마죠. 이 기질기리 성에 탁 들어박혀 가지고 그 성만 지키면서 나오지를 않으니까 신라 이사부는 다다라 불판에 머물면서 4개의 마을을 초략하고 돌아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다라는 후쿠오카, 여기 후쿠오카에 다다라 강이 있습니다. 그 옆에 불판이 다다라 불판입니다. 이 다다라를 종래의 학자들은 부산 다대포로 비정을 해왔는데 말도 안 되는 비정이고 한심하기 짝이 없는 지명 비정입니다. 다다라는 후쿠오카 다다라 강변에 있는 불판입니다. 이사부가 이 다다라 불판에 머물면서 이 다사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해결책을 기다리며 답을 기다리다가 답을 주지 않으니까 사촌을 약탈해서 가게 됩니다. 사촌이 어디냐면은 4개의 마을은 금관, 배벌, 안다, 위타라는 설도 있고 또 다른 설에 의하면 다다라, 수나라, 화타, 비지라는 설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금관, 배벌, 안다, 위타, 다다라, 수나라, 화타, 비지 모두 여기에 있습니다. 이 4개의 촌락에 관한 지명비정은 제가 이사부의 큐슈 정벌이라는 영상에서 상세히 다뤘기 때문에 더 논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527, 528, 529년까지를 계략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개최천왕 24년조 서기 530년의 기록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임나 또는 가라, 임나와 가라가 많이 헷갈리고 있습니다. 오락가락합니다. 임나의 사신이 건강모야 시인의 횡포에 대해서 개최천왕한테 보고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강모야 시인은 신공왕후 기록에 나오는 목라근자, 백제장군 목라근자와 사실상 똑같은 이름을 표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동일한 인물로 보입니다. 신공왕후 기록이 연도가 잘못된 것입니다. 실제로는 500년대 중반 이 건강모야신이라는 실존 인물인데 목라근자라는 표기만 달리한 장군으로 해서 백제 장군으로 해서 신공기에 실어놓은 것입니다. 이 건강모야신과 목라근자에 대해서는 임나의 인명이라는 책에 상수를 했으니까 여기서는 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건강모야신이 이 지역에 와서 이 지역의 여러 다툼들을 화해시키거나 조정하지는 못하고 오히려 분란을 더 조장하고 있으니까 가라왕이라고도 하고 임나왕이라고도 하는 이 아리사등이 소나갈질지라고 했습니다. 아리사등이 몰래 사람을 보내서 신라와 백제에 군사를 요청합니다. 건강모야신을 몰아내기 위해서 신라와 백제에 사람을 보내서 군사를 요청합니다. 신라에는
구레사 기무라는 사람, 그리고 백제에는 노수구리라는 사람을 보내서 군사를 보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 금강모야 신을 몰아내버리고 싶었던 거죠. 이 구레사 기무는 신궁왕후 기록에 나오는 인웅왕과 동일한 인물로 추측됩니다.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내용이 상당히 이상합니다.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일단 보겠습니다. 금강모야 씨는 매평이라는 곳에서 백제군을 맞이해 싸웠지만 군사 절반을 잃을 정도로 패배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백제군과 금강모야 신, 백제는 외나 일본과 아주 우호적이었습니다. 고구려와 굉장히 많이 싸웠고 그 다음으로 신라와 많이 싸웠지만 외나 백제와 싸운 기록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여기는 백제와 금강모야 신, 일본에서 온 금강모야 신, 백제 장군이라고 하는 목락은자입니다. 서로 싸웠다는 게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어쨌거나 이 기록 그대로 본다면은 금강모야 신이 매평으로 침입해 오는 백제군과 맞서 싸웠지만 절반에 가까운 군사를 잃고 패배하고 이 기질기리성에 틀어박히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매평이라는 지명이 나오는데 매평, 이 매평의 평자, 이 평자는 꼰을 평자입니다. 꼰을평, 또는 발음을 조금 다르게 하면 꼬를 평자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잔뜩 노려보다, 흘겨보다 하는 것을 꼬나보다라고 하죠. 꼬나보다가 여기서 온 것입니다. 이 평가하다는 뜻입니다. 꼰따는 우리말로 꼰따 하는 것은 꼬나보다, 잔뜩 노려보다, 흘겨보다 그런 뜻입니다. 꼬나보다. 꼬라보다, 꼴쳐보다라고도 하죠. 꼰. 우리말로 꼴 혹은 꼰이라 하는 것을 이러한 글자로 사음문자한 것입니다. 양서 신라전에 보면은 탁평이라는 탁평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신라의 내업은 탁평이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탁평, 고을입니다. 이것은 원래는 고을을 골을 쓰는 것인데 닭골, 큰 고을이라는 뜻입니다. 닭골을 탁평이라고 쓰는겁니다. 그러니까 이 평자는 사음문자로 사실은 고을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와 음이 비슷한 꼴따 쓴 것입니다. 배평은 등골입니다. 그러니까 배평과 등벌은 사실상 다릅니다. 그러나 배평은 배벌, 그리고 동화, 그리고 현재는 척진산과 동일한 곳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배벌과 배평은 다르지만 여기 있는 이 척진산으로 추측이 됩니다. 여기서 싸워서 백제군한테 쥐고 바로 그 옆에 기질기리성, 지금의 오고리시로 피신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누가? 금강모야 신이요. 백제는 신라와 함께 성을 포위하고 모야신을 내놓으라고 요구를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로 이해가 안 됩니다. 백제와 신라가 힘을 합쳐서 외나 일본을 공격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기록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개최천왕기 24년조의 기록은 백제는 군사를 요청하러 갔던 노수구리라는 사람, 그 사신을 잡아서 포로로 잡아서 꽁꽁 묶어가지고 성 앞으로 데려가서 모야신을 내놓으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군사를 요청하러 간 그 사신을 그렇게 꽁꽁 묶었다는 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 개최천왕기 24년조 기록에는 납득 안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특히 납득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어쨌거나 이곳에서 기질기리성, 이 오고리시에 딱 웅크리고 금강모야신이 나오지를 않으니까 공격을 하다 지친 신라와 백제는 유리한 곳에다 성을 쌓고 한 달간 머무르다가 돌아갔다고 되었습니다. 그 성을 구레모라라 일컬었다고 합니다. 구레모라. 구레라는 이름을 가진 지명은 얼른 봐도 두 개가 있습니다. 어디에? 전북 남원 구례시가 있습니다. 전북 남원 옆에 여기에 구례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 일본 열도 여기에 구례가 있습니다. 한자로는 오라고 씁니다만은 여기도 구례가 있고 여기도 구례가 있습니다. 이곳을 가리키는가? 아닙니다. 구레모라. 저는 이 구레모라가 어디를 가리키냐? 구례. 일본어로 이것을 구례라 합니다. 오. 그리고 이것을 구례무라. 읍이나 촌을 무라라고 합니다. 고을입니다. 마을입니다. 구례무라. 오읍. 고명이 오읍이었던 곳이 어디냐? 바로 여기입니다. 구로매. 현재는 구로매라고 불리는 곳. 이곳이 구레모라, 백제 신라가 성을 쌓았다는 그 구레모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백제 신라가 금강모야 시인의 기질기리성을 함락하지 못하고 돌아가게 되는데, 돌아가는 길에 5개의 성을 쳐서 빼앗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개의 성 이름은 등리지모라, 호나모라, 모자지모라, 아우라, 구지파다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라는 마을을 가리키는 말이죠. 모라를 촌 또는 읍이라는 한자로 썼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가 많이 나오는데 지는 키를 쓴 것으로 보입니다. 갈성 습진언의 갈성, 성을 가츠라키라고 합니다. 가츠라키. 원래 가라, 가야, 가락을 갈이라고 썼는데, 가야, 가라, 가락을 가락이라고 되어 있죠. 가락을 늘려서 발음하면 가라키가 됩니다. 그런데 가를 가츠로 발음해서 가츠라키라고 하는 것을 갈성이라고 일본에서는 그렇게 썼습니다. 갈성, 가츠라키. 쌀, 쌀아기, 털, 트럭, 트랙이. 다른 영상에서 제가 그 연진 발음에 관해서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등리지모라의 등리를 일본어에서 음독하면 도리입니다. 도리. 일본어로 새나 닭을 도리랍니다. 그러니까 등리지 같은 경우에는 조성 혹은 개성, 그렇게 표기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일단 추측을 한번 해볼 수 있겠죠. 그렇게 추측하는 게 보통이고 정상적입니다. 그래서 조성
등리지니까 조성 혹은 개성이라고 되어 있는 지명을 열심히 찾아보지만 나오지 않습니다. 한반도와 일본 열도 전체를 다 뒤져도 그러한 지명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지명이 빈해서 그럴 수도 있고 없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설령 같은 지명이 있더라도 이 상황, 전쟁이 일어나고 돌아가면서 성 5개를 빼앗아갔다는 거기에 맞는 지명이 아닐 수 있습니다. 같은 지명은 여기저기 많이 있으니까 분명히 어디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 여기 전체적인 상황에 맞지 않으니까 비정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리지모라는 좀 더 창의적인 상상력을 발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 양서 신라전에 보면 신라에서는 내읍을 탁평이라 한다는 기록이 돼서 얘기한 바 있죠. 탁평은 탁골, 큰 고을을 뜻하는 탁골을 탁평이라는 한자로 찾아 표기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탁골, 그 탁골의 기억 초성이 약화돼서 탁골이 될 수 있습니다. 추동 가래올, 부천시 작동 까치울, 그리고 서울 마포의 아현동 애옥에 모두 초성 기억이 탈락하고 올오로 바뀌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닭골의 기억 소리가 초성이 약화돼서 닭오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닭골, 닭울, 모음이 서로 혼교됩니다. 즉 소리가 서로 넘나들었습니다. 닭울을 닭울이라고도 하였습니다. 닭울을 연진 발음하면 따라끼우르가 됩니다. 따라끼우르. 닭울, 닭이 원래는 큰 골이라는 뜻이에요. 닭골이 됐습니다. 이것을 닭울을 닭이 운다는 의미로 생각해가지고 사음 훈차를 해서 계명이라고 썼었습니다. 계명. 차자 하면은 닭개자고 울명자입니다. 그래 닭울을 계명이라고 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닭울은 큰 골이란 뜻입니다. 근데 닭이 운다 라고 생각해서 닭개자 울명자를 써서 닭울을 이렇게 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나라, 주변 여러 나라가 이 나라가 점령했다, 저 나라가 점령했다, 또 다른 나라가 점령했다, 이렇게 그 지역을 계속 차지했던 나라가 다르면 언어도 그에 따라서 약간 바뀌고 오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닭울, 덜키우르가 여기에 닭이고 돌이 기가 하나 더 들어가야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돌이키울 이게 맞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개가 돌이니까. 그런데 실제 이름은 닭우르입니다. 닭우르. 그러니까 계명이 맞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읽으면 계명입니다. 근데 지자 하나 더 들어가서 이 기자 때문에 계지명. 이다가 이게 이상하니까 빼고 계지라고 표기하게 됩니다. 근데 읽기는 이 계명을 그대로 읽습니다. 계메이라고 읽습니다. 계명, 계메이. 그리고 실제로 부르기는 계메이라고 쓰기는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것을 왜 계메이라 하는지 오늘날의 일본인들은 전혀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표기를 해놓고 잘못된 표기자, 여기서 잘못된 것입니다.
이렇게 표기해 놓고 실제로 부르기는 계매이라 이것을 부르고 있습니다. 계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 바로 여기입니다. 대마도. 여기에 계매이라고 하고 표기는 계지라고 표기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등리지모라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포나모라. 이 포나모라라는 지명은 일본어를 좀 아는 사람이면 금방 추측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포나는 후나 정도로 발음됐을 것이고 모라는 읍촌을 나타내니까 후나 모라는 아마도 후나 그리고 모라 또는 이러한 표기로 되었을 것이다 라고 금방 짐작을 하죠. 하지만 이러한 이름을 가진 지명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명을 잘 보시면은 일본어 지명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지명을 한반도 남부에서 찾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명이라면 한반도 남부에 있을 수 있지만 이 이름만 봐서는 한반도 남부에서는 찾기가 어려운 지명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전부 일본어 지명이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한국어로 된 지명도 아니고 일본어로 된 지명도 아닙니다. 둘이 섞였습니다. 말하자면 한국어와 일본어 중간에 그 중간에 있는 임나어이기 때문에 더 알기가 힘든 것입니다. 포나무라는 지명 역시 단순하게 일본어의 관점에서만 봐서는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상상력을 좀 더 창의적으로 발휘할 필요가 있는 지명입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 경남 의령의 고명에 대해서 얘기한 바 있습니다. 경남 의령의 고명은 장함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함은 노루함입니다. 그 이전에 고대 소국은 노람국이었을 거라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노람국, 장함현, 완하국 이 셋이 모두 넓은 곳을 나타내는 너름을 표기한 것으로 지금의 경남 의령이라고 했습니다. 너름. 너름을 한 글자로 쓰면 이렇게 됩니다. 아주 넓은 곳이란 뜻입니다. 넓은 곳인데 더 넓은 곳, 벌판, 그럴 때 붙여서 불러 이러한 지명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불럼이라는 지명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것을 한자로 차차이어 적는다면 어떻게 적을 수 있는가? 이렇게 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도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썼는지 짐작이 되십니까? 이것이 사무훈자입니다. 이것도 이렇게 쓸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이렇게도 쓸 수 있을 것입니다. 불럼을 화남, 불럼, 남거 이 목자는 나모이죠. 부나모 그리고 부나몰 이것은 월자입니다. 무슨 월자? 넘을 월자입니다. 이 넘을 월자는 한국어입니다. 그리고
훈화는 일본인들이 표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합치면은 선월이 됩니다. 선은 선, 훈화. 이것은 한국어 너머, 훈화 너머, 훈화 너머입니다. 그러나 훈너머, 훈나머. 그러한 지명이 어디에 있는가? 저는 처음에 임나의 지명이라는 책을 쓸 때 여기에 후나코시라고 있습니다. 표기는 선월인데 후나코시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명 비정은 잘못됐던 것으로 봅니다. 제가 잘 모르고 그렇게 비정한 것이죠. 여기가 아니고 선월, 후나무라는 여기가 아니고 대마도 여기 개메이 조금이 덩리지모라 조금 옆에 보면은 선월이 있습니다. 선월. 그리고 지금은 거기에 대자를 더 붙여 이 선월 앞에 더 크다는 뜻의 대자를 더 붙여서 대선월 오훈화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훈화꽃이 지금의 여기 오훈화꽃이가 바로 나무라 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무사지모라. 무사지모라는 무사키모라를 쓴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무사지모라가 무엇을 표기한 것이고 어디를 가리키는지 제 나름대로 짐작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논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설명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제가 짐작하는 것과 상대방을 납득시키는 것은 다릅니다. 설명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어딘지 짐작한 까지만 언급을 안 하고 넘어가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아브라. 아브라는 제가 임나의 지명이라는 책을 쓸 때에 이 아브라를 찾지 못해서 결국 이 부분은 빼먹었습니다. 아브라라는 지명은 사실 굉장히 쉽습니다. 후쿠오카에 사는 분들이라면 금방 이 지명을 찾았을 것입니다. 사실 인터넷으로 지도를 띄워놓고 계속 확대를 해나가면 이 아브라라는 지명은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어디에 있느냐? 후쿠오카 여기에 있습니다. 후쿠오카시에 보시면은 아브라야마라고 있습니다. 아브라야마. 일본에서는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유산. 이 유를 아브라라고 합니다. 어처구니 없이 쉬운 지명인데 저는 이것을 모르다 보니까 결국 못 찾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뚱리지모라, 보나모라, 아브라 있습니다. 무사지모라는 어디인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설명하기가 힘듭니다. 그 다음 구지파다지. 구지파다지는 제가 찾지 못한 지명입니다. 분명히 이 구레모라 길길이성을 공격하다가 돌아가면서 뺐었다니까 이 주변에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도저히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저의 능력으로는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이 지명이 변했을 수도 있고 제가 뭔가 잘못 짚어서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일본어를 모르니까 일본어 사전에서 구시 또는 고시라고 발음되는 한자들, 그리고 이 바다는 와타, 바다입니다. 한국어 바다입니다. 와다, 하타 또는 와타 또는 하타로 발음되는 그러한 한자들을 모아놓고 이리저리 조합을 해봤지만은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이 기는 성이겠죠. 성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빼먹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빼고 요것만 표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지명이 변했는지 남아있는지도 모르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어디엔가 있을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저는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본어에 능통한 분들이 이 구지파다지가 어디에 있는지 찾아봐 주시면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도저히 저로서는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구지파다지라는 지명을 좀 찾아봐 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백과사전이나 학교 교과서에는 금관가야의 멸망에 대하여 서기 400년에 고구려 광개토왕의 군대가 백잔 임나가라 종발성을 공격한 이후로 쇠퇴하기 시작해 그 후로 이렇다 할 싸움도 없었는데 갑자기 532년 구행왕이 신라에 항복한 것처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설명입니다. 엉터리 역사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잡아야 합니다. 가라와 임나는 한반도 남부가 아니라 이곳 큐슈 지역까지 걸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지역에 산지한 여러 소국들이 느슨한 연맹체를 형성하고 신라의 박씨, 석씨, 김씨가 번갈아가며 왕위에 오른 것처럼 대표 통치자인 왕을 뽑기도 했겠죠. 일본 서기 훈명기에 나오는 임나, 관가, 십국 10개 나라 외에도 소국들이 더 많이 있었고 신라, 백제 외 고구려 등도 그 일부 강력이 이 지역 여기저기에 산재에 있었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500년대 초반 한반도와 일본 열도의 교역의 요충지 다사진을 서로 차지하려고 여러 나라들이 다툼을 벌이고 있을 때 일본이 백제의 편에 섰고 이 주변 나라들이 다투고 있을 때 일본이 백제의 편에 섰고 그러자 반파국 가라를 비롯한 여러 다른 나라들은 일제히 반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513년 반파국 대마국이죠. 반파국 전쟁에 이어서 527년과 528년 사이 2년간의 축자국 이파이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이파이 전쟁에서 백제와 일본이 신라의 우호적이던 축자국의 이파이를 공격해서 죽이니까 신라는 그 다음 해인 529년 이사부를 보내서 4개 마을을 초rek합니다. 금관, 베벌, 안다, 위타, 다다라, 수나라, 화타, 비지 이 8개 촌략을 공격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사부의 1차 큐슈 정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인 530년 이곳 큐슈 지역의 오국, 오가라입니다. 오국왕 아리사등은 소나갈 질지로 추측됩니다. 아리사등과 이 오국왕 아리사등과 건강무야신의 갈등이 점점 커지고 그러니까 이들은 각자 신라나 백제, 일본 등 외세의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서기의 기록이 애매모호하게 기술되어 있지만 정황을 보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일단 그 일대는 황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가라는 이때에 5개의 성을 빼앗김으로써 여기 5개의 성을 빼앗김으로써 바다 양쪽에 걸쳐 있던 이 국토 강력의 연결고리가 끊어지고 맙니다. 여기서 이렇게 걸쳐 있었는데 여기가 끊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2년 후인 532년 금관가야국의 구행왕 결국 신라에 항복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관가야의 멸망은 광개토왕의 백잔 임나가라 정벌이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 529년 이사부의 1차 큐슈 정벌 그리고 530년 이 기질기리성 전투가 직접적인 원인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삼국유사는 구행왕이 신라에 항복하러 들어가면서
동생인 탈지질금, 수인천왕입니다. 탈지질금에게는 본국에 그대로 남아있으라고 했다 합니다. 삼국 사기는 30년 후인 562년에 가야가 반란을 일으켜 이사부와 화랑 사담을 보내 평정했다고 하는데, 역사학자들은 지금까지 그 가라를 경북 고령의 대가야라고 얘기해 왔습니다. 참으로 졸렬하기 짝이 없는 견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엉터리 역사를 가르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일본이나 중국이 역사를 왜곡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나라 학자들도 왜곡할 수 있습니다. 강단사학, 제야사학 다 마찬가지입니다. 역사는 무지한 자들에 의해 본의 아니게 왜곡되기도 합니다. 일부러 왜곡하려고 하지 않더라도 모르면 헛소리를 하게 되고 왜곡하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를 연구한답시고 목에 힘주고 있는 분들께 감히 충고합니다. 본인은 무지하지 않은지, 본인이 여태까지 배우고 믿어온 것이 진짜로 맞는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역사를 왜곡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